오늘 말씀드릴 작업은 양천공원의 책쉼터입니다. 이게 서로건축의 김정임 소장님이 디자인하셨고요. 아마 김정임 소장님은 저희 건축공감 유튜브를 통해서 꿈담 교실 만들기 이거에 총괄 기획을 하셨던 분이니까 저희 유튜브를 지금 몇 개의 차트로 해서 나눠서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비교해서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양천공원 책쉼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프로젝트는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했던 한내 지혜숲과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또 같이 이렇게 눈여겨보면 또 재미있는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양천공원 책쉼터의 가장 큰 우수한 점은 저는 건축가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찾는 데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천공원이 꽤 넓은 공원인데요. 그 속에서 어떤 위치에 이 건물을 넣었을 때 가장 좋겠느냐, 이 부분을 건축가는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은 넓은 공간이지만 먼저 땅의 장소를 유심히 살펴보고 비어진 땅,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공간, 그러면서 자연의 레벨들이 건축 안으로 어떻게 흡수되고 변화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크가 지면서 치즈처럼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건축이 자리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땅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설계를 할 때 이 자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낮은 건축, 열린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천공원 안에 책쉼터라는 열려있는 커뮤니티를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자연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단층의 아주 낮은 건물을 제안했고, 그러면서 밖에 있는 외부 공간과의 자연스러운 연계와 흐름을 극대화시키면서 빛과 마당으로 열려있게끔 열린 건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건축이 또 그와 어울리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 점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저희가 한번 꼭 가서 경험해 보기를 추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꿈담학교 교실도 한번 보시고 추후에 있는 그 서로건축의 건축 사무실 탐방기도 같이 보시면 그 김정임 소장님을 연구하고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동이 1987년에 조성된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3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어서 목동, 그러니까 양천구청 자체에서 목동에 있는 5대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게 이 사업의 더 큰 사업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실 책쉼터는 그냥 부속 시설물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고, 공원 전체의 조경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현장 설계를 통해서 조경회사를, 설계회사를 정했고, 저희는 이제 조경안이 결정된 상태에서 나중에 컨택이 돼서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원래 조경에서 잡아놓은 그 위치는 이쪽 화장실 있는 근처에다가 책쉼터를 같이 모아서 설계하는 것이었는데, 이 위치가 별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부지를 다시 위치를 선정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봤더니 이쪽에 기존에 있던 큰 좀 야외 공연장 같은 시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바꿔놓은 상태였고, 이쪽 옆에 베이비존이라고 이제 더 어린 좀 유아들을 위한 잔디밭이 있고, 이쪽에 이제 나무가 있는 상태인데 그 두 개의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사이에 있는 땅이 상대적으로 공원 안에서 나무가 좀 적게 있었어요. 처음에 땅을 선정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수령이 좀 오래된 나무가 없는 위치를 잡는 게 제일 좋겠다. 나무 훼손을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다가 건물을 안 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처음에 이 위치를 보러 갔을 때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여기에 굉장히 수형이 예쁜
감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감나무를 살리면서 건물을 안 쳤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발상의 시작이긴 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에 있는 그 어린이 놀이터와 이쪽에 있는 이제 베이비존의 잔디밭의 선형을 그대로 건물이 따라가면서 이쪽에 있는 감나무를 살리고 이쪽에 있는 느티나무 세 그루를 살리고 이쪽에 앞에 있는 전면에 있는 큰 나무를 살리면서 그 사이에 건물을 이렇게 앉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재밌게 생각한 거는 건물이 내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없이 그냥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그냥 그걸 다 수용하면서 만들어졌을 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프로그램 심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지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건축가의 어떤 조형의지 같은 게 없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재밌게 생각한 거는 이 건물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좀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도 건축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제가 어딘가에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적용해 볼 때가 있으면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디벨롭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들어앉은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볼록과 오목의 관계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볼록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나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보이는 거라면 오목은 주변을 받아들이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오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단층으로 낮게 깔리면서 공원 안에 있는 사실 많은 나무들의 어느 면에서 보든지 굉장히 배경처럼 그렇게 보이길 바랬고 사실 저는 그게 약간 전통 건축까지 들먹이면 좀 너무 과한 것 같긴 한데 서양의 건축이 되게 오브젝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멀리서 봤을 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라면 동양 건축의 특징은 되게 시퀀스이고 그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동양 건축적인 특징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공원 안에 가면은 실제로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하지 않고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냥 어느 면에서든지 건물이 나무와 있던 어떤 장소의 배경처럼만 존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이 건물에서 되게 장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